어, 그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인공지능의 관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 현재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광고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디지털 트윈스, 그러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의 그 소비 패턴이라던가 뭘 좋아하는가 선호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때 심지어 뭐까지 파악이 가능하냐. 다시 찍어야 되겠네.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다 보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 많을 때, 나는 그래서 병원 광고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뭐 탈모라고나 할까? 나는 어느 병원에서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어떤 약을 먹는 게 좋은가? 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할 때 광고가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 저거야 라는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광고를 했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건데,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명령어가 우리 인간들의 부탁이 이거예요. 당부가 나에게 정말 적합한 걸 추천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중소기업 제품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지갑 사정,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뭐 얼마 안 된다라는 것까지 내가 입력을 했을 경우에, 또는 인공지능이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더 싼 대기업의 제품보다는 더 싸고 성능이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낼 확률이 높죠. 그리고서 1번, 2번, 3번, 4번 하고 추천을 해주겠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광고 시장의 변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광고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비슷한 측면이 느껴지시죠?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광고에 당해본 적 있죠. 예, 광고에. 그러니까 그 또한 인공지능이 그 어떤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이유, 그리고 10년 후에 그 기업이 망하는 이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파악하게 된다고요. 예측 불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예약제로 운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점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광고 시장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듯이 주식 투자 시장도 개미들의 주식 투자 시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뚝 절벽처럼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주식 시장, 광고 시장의 변화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은 하고 인공지능은 같은 동의어다라는 주장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인공지능의 신경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은 우리 신체의 신경망하고 두뇌를 같은 조직으로 본단 말이죠. 두뇌에서 이렇게 신경망이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브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두뇌도 너브 시스템이고, 여기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 이것도 너브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단에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중앙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발달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그 인공지능 블록체인 시스템에 화폐를 일치시키겠죠. 투명화 시킨단 말이죠. 퉁치겠지. 예를 들어서 뭐 퉁치는 일들이 있겠지. 뭐 부채가 아주 많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면서 뭐 탄감도 해주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디지털 화폐를 무작위로 국민들의 20%한테 뿌려버리기도 하고. 지금 그 재난지원금 타려면 아주 복잡하죠. 카드 받아야 되지, 우체국에 가서 뭐 해야 되지, 막 줄 서 있고 봤어요. 디지털 화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계좌에 이제 그냥 싸줘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 특성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코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폐, 디지털 화폐 코딩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재난지원금을 싸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구두나 옷을는 못 사 입게 하는 거죠. 물론 옷은 재난지원금 용도에 맞겠는데, 예를 들자면 지갑이라든가 명품백이라든가 비싼 구두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건들, 이런 거는 그 재난지원금으로 못 쓰는 거죠. 재난지원금으로는 구호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옷, 그다음에 음식, 쌀,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제한을 걸고, 커피는 또 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커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미래사회 디지털 화폐는 그 용도를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본급 시대, 그러니까 국민 배당 시대가 오기 전에 디지털 화폐는 무조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민 배당이 훨씬 더 잘 돌아가게 되고, 국민 배당이 쫙 뿌려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떤 배고픈 정말 생계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쓰겠죠. 근데 자기는 생계비가 전혀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기 바빠요. 근데 그 국민 배당금이 예를 들자면은 매달 조금씩 지원된다고 쳤을 때 석 달 이내에 쓰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그게 디지털 화폐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배당 시대 이전 디지털 화폐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가 100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변종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와 인간은 항상 100년이 아니라 생명체 탄생 순간부터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 세포 내에 바이러스 현기세포가 있고, 아무튼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로운 바이러스죠.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 RNA, DNA, 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랑 공생 관계면은 우리는 그걸 바이러스라고 안 부르는 거고, 좀 우리를 해치면 바이러스가 부를 뿐이지 우리 몸속에는 바이러스가 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와 함께 그냥 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근데 이번에 좀 이슈화 됐을 뿐이에요. 이게 좀 많이 이슈화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과거에는 국가가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뭐 동네 이장 정도가 개입을 했겠죠. 추장이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국가가 개입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국가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당장에 뭘 생필품을 사지를 못하니까 결국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러면 다 죽게 내버려 두게 되면 그거는 뭐 밀란과 폭동이죠. 그래서 어쨌건 디지털 화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 잘 들어보세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선언이 빨라질 수가 있고요. 선언과 활용이.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의 매력이 확 그냥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수수료 문제가 있긴 한데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디지털 화폐가 훨씬 편리해버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기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광고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사라져요. 어차피 사라지는 거고,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것을 인간들이 신뢰하게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건데, 주식상 그 전에 이제 거품이 꺼지는 일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언제쯤 꺼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3개월에서 6개월에 먼저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암호화폐, 주식시장,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평균적 예상치보다 3개월, 6개월 빨리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 2월 달부터 뭔가 획기적인 뭔가 발표라던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익공유제 문제도 이게 블록체인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 책에 블록체인이란 말이 부제가 아예 넣어버렸잖아요. 제가 위에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부제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공유경제의 미래학이잖아요. 인공지능과 미래학.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하고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16년에 이 책을 썼지만 2016년에 쓴 게 아니라 2015년에 썼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초안이 이거거든요.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 이 책에 우리 어머니한테 사인해서 선물했던 책이네. 여기 읽어보면 미래 한국의 경제를 지켜줄 특허예요. 미래 한국의 경제를 지켜줄 특허. 이 책을 제가 2015년에 썼어요. 이 사진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비싸요. 이건 38,000원이고 이건 24,000원. 여기 보면은 인쇄를 2016년 2월 4일 날 했잖아요. 인쇄를 2016년 2월 4일. 그러니까 제가 2015년 말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그리고 이 책을 여기다 옮기면서 이제 블록체인 인공지능에 관해서 살을 더 많이 붙인 거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두꺼워졌으니까 살을 붙여서 뒤에 보면은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미래 100년을 전망한다. 쥘 베른의 소설을 능가하는 미래 100년 미래학 칼럼. 제가 화가지만은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그 쥘 베른의 소설을 내가 능가한다. 뭐 이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뜨거운 감자 블록체인 혁명은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미래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블록체인 공생 경제라고 표현했어요. 공유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에다가 세 가지가 결합하게 된다라고 이제 썼네요. 보니까 87페이지에 공정 경제와 공유 경제와 창조 경제가 그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면 드디어 양극화 경제가 해소되면서 소비와 소유라는 기존 질서 위에 공정과 공유와 기부가 활성화된 블록체인 공생 경제가 완성된다. 결국 이제 지구 경제는 블록체인 공생 경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디지털 화폐로 뿌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정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고로 환수돼요. 이게 계속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생경제죠. 블록체인 공생경제. 그래서 디지털 화폐화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블록체인 혁명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진짜 민주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상태로 가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가 빨라짐과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도 조금 더 빨라질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투표, 모바일 투표가 가능했을 때 상당히 정치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초전도 시대가 오는 것이 블록체인 진화 2단계이다. 1단계는 대안화폐,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죠. 2단계는 화폐의 실종, 3단계는 직접 민주정치망, 4단계가 만물망이다.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원래 목적이었던 금융의 혁명이 먼저 오고, 이후 정치적 블록체인 결정망 혁명이 오리라 예상된다. 정치는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술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상징적 화폐 시스템이다 라는 말이 16페이지 서문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혁명 1단계에 불과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더 발전된 블록체인망에 인수합병되듯이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네요. 책에다 안 써놨어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예상은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축소되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흡수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인류의 미래는 왜 데니얼 카너먼이나 댄 에리얼리 잠깐만, 발음 어려워. 댄 에리얼리인데, 이 경제학에다가 이제 진화 심리학을 결합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 맞죠?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도 있고,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인간의 뇌과학은 진화 심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두뇌가. 그래서 제가 트럼프 탄핵을 이 책에다가 예측을 할 때도 인문학적인 예측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이러이러하니 이게 미래 사회의 흐름하고 안 맞다 보니까 분명히 사건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광고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미래 기술을 알 뿐만 아니라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그 심리의 흐름,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측보다 훨씬 세상이 빨리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들의 심리적인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 군중 심리 같은 거, 유행을 확 타버리는 것 때문에 늘 예측보다 우리가 왜 그러니까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라고 했어요. 자기 충족예언. 그 다음에 뭐 확증 편향, 자기 충족예언,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게 인간들은. 그래서 누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이게 막 주식시장이 난리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댓글로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거 2015년 이 책의 원고를 제가 2015년 말, 그러니까 2021년, 2020년이라고 치면은 진짜로 5년 전에 쓴 책인 거예요. 5년 전에 쓴 책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댓글이. 이 책이 5년 전에 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해서 쓴 책이거든요. 뭐 물론 여기는 뭐 제 자랑도 조금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건 제가 순천에 한 2억 한 몇천 정도 저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이 있고,
조만간 1억을 넣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예, 총액 중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 투자금 회수가 좀, 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림을 아주 잘 알아서 제 그림에 투자했다기보다는 제 강의하고 제 책들, 이 책들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고 작가가 이런 책을 쓸 정도의 인물이 아니면 난 투자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 제 유튜브 얘기만 들으면은 되게 다소 황당하게 들릴 확률이 좀 높아요. 저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죠. 근데 제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저의 말투, 생각,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이 미술 투자를 받고 하는 부분들. 우리 직원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보통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창조 화력 발전소를 차리기 전에 이미 투자금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럼 제가 창조 화력 발전소를 왜 차렸을까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그림으로 엄청난 부가 몰릴 것 같은데 이것을 분배할 회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부를 분배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차려야만 한다. 그게 창조 화력 발전소다예요. 여러분 주식 금액을 받으면서 이게 10,000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까지 만나본 적 있어요? 회사 사장 중에서. 10,000원을 집어넣으면 1억이 될 것이고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00억이 될 것이고 1억을 집어넣으면 1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 그림을 거래하는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회사가 어디 있어요? 거의 그림 뭐 90% 이상 저 혼자 그리면 되는 건데, 지금 밑작업 해주는 조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90% 이상은 제가 할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물감 재료비는 1%에서 10% 사이니까. 근데 이제 물감 재료비를 그림마다 많이 쓸수록 그림의 값어치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할부금 7%에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 같이 손해 본다라고 이제 그 사연을 올린 거고. 그래서 창조화력발전소라는 회사는 분명히 제가 선본 홍제, 우리 그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 가능한 문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전체 인류에게 부를 공평하게 나누자면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부의 분배의 스트림,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나무 가지가 뻗어가듯이 이렇게 그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의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돈을 쓰고 있거든요. 참 우리 거액 투자자들에게는 좀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는데, 근데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뭐 장학금에도 쓰이고 기부금에도 쓰이고 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출발 자체가 그렇고, 어쨌건 핵심은 이거예요. 그 순천의 투자자의 말씀처럼 제가 이 정도의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면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 그림에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지구의 문명을 배려하고 상상하고 분석해보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그 능력이 제 그림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굉장히 원초적인 그 약간 애니미즘적인 우주의 우주의 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박근혜 생각나니까 그거를 이게 신비주의적인 힘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혹자는 주술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죠, 제 그림에. 그거는 하나의 그 천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명이고 운명이다. 제 그림이 이
인류의 그 역사상에서 뭔가 해야 될 뭔가 천명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눈 오는 거 보이죠? 이 따뜻하게 작업하려고 이 작업실에 병풍이 하나 왔는데 2.4m짜리 높이. 그래서 이 병풍이 이제 외부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물감 여기만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죠. 이 공간만.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에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맡기고 이 그림을 초창기에 샀던 분이 맡기고 지금 담보대출을 해간 상황입니다. 저기 있는 10호짜리도 담보대출이 지금 1호, 2호가 나왔네요.